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힘이 되는 이야기를 소개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그 영화에 나오는 키팅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술, 법률, 사업, 기술 이 모두 고귀한 일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시, 아름다움, 낭만, 사랑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다 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참 여유 있는 소리를 하고 있네. 당장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시, 아름다움, 낭만 같은 말씀을 하시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물론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도 젊을 때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참 후회가 됩니다. 왜 그렇게 교만하게 굴었던가? 왜 더 배우려 하지 않았을까? 장성남 시인의 옛 노트에서 나온 시입니다. 그때 내 품에는 얼마나 많은 빛들이 있었던가. 바람이 풀밭을 스치면 풀밭의 그 수럼댐으로 나는 이 세계 바깥까지 얼마나 길게 투명한 개울을 만들 수 있었던가. 물 위에 뜨던 그 많은 빛들, 좇아서 긴 시간을 견디어 여기까지 내려와 지금은 앵두가 익을 무렵, 그리고 간신히 아무도 그립지 않을 무렵, 그때는 내 품에 또한 얼마나 많은 그리움의 모서리들이 옹색하게 살았던가. 여러분들은 어떤 젊은 시절을 보내셨나요? 익어간다는 건, 앵두가 되어간다는 것은 그리운 시간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운 시간을 돌아보면 감사한 마음이 들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지요. 살다 보면 뜻이 있는 곳에는 길이 잘 없습니다. 아니면 길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엔 사람이 너무 많아 그 길이 내 차지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노후는 망한 걸까요? 산의 정상에 올라가다가 중간에 길이 끊어지고 자꾸 나를 끄집어내려 딴 길로 가게 하는 운명을 원망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다가 결국 산의 정상에 가지 못하게 되지요. 하지만 굽이굽이 흘러 이길저길 헤매다 내려와 보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갈 길은 원래 산길이 아니었구나. 나는 원래 바다를 향해 가야 할 사람이었구나. 하마터면 산에 갈 뻔했구나. 인생은 파란만장해서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뜻이 있는 곳에는 길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고 어쩌면 그게 더 낫다라는 말이지요. 더불어 길이 있는 곳에 뜻이 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삶도 괜찮습니다. 뜻대로 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신경님 시인의 길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좇지는 않는다. 사람을 끌고 가다가 문득 벼랑 앞에 세워 낭패시키는가 하면 큰 물에 우정재 허리를 동강내어 사람이 부득이 저를 저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사람들은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들한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한다.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어 온갖, 곧 온갖 사람살이를 구경시키는 것도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로만 알지,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은 모른다.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길은 고분고분해서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그늘을 드리워 사람들이 땀을 식히게도 한다. 그것을 알고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는다. 이 시를 읽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꽃길만 걷자고 말하는 우리에게 모든 꽃길은 흙길이었고 진짜 내가 가야 할 꽃길은 그 흙길들의 꽃을 피우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남들에게 그 꽃길을 깔아주는 게 내 인생의 꽃길이 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꽃길로 만들어 줄 나이 들수록 귀티나고 고급스러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륜 스님의 말씀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드러운 말투를 쓴다. 말투가 인생을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말투는 마음과 태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욕이나 상스러운 말, 불쾌한 언어나 말투는 직접적으로 사람의 격을 떨어뜨립니다. 예를 들면 식당이나 카페, 종업원 등 나보다 나이가 어린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자식 같다는 이유로 반말을 하거나 무리한 말을 하는 것은 듣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에게 불쾌함을 주고 몰상식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고급스럽고 귀티가 나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투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두 번째, 배려할 줄 압니다. 고급스럽다는 것의 실질적인 정의는 수준이 높고 뛰어나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좋은 서비스나 품질 또는 기술력이 높은 물건을 보면 고급스럽다고 느끼게 되고 그 심리적 작용은 사람을 만날 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배려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타적이라는 것이고 이타적인 것은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생각이나 행동을 뜻합니다. 남을 배려한다는 것은 내가 피해를 보면서까지 남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남을 위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희생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만큼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할 때 배려심과 이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해려를 받기보다 내가 먼저 배려할 줄 아는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과 다른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랑하지 않습니다. 귀티가 나는 사람은 아는 것이 많다고 자기 지식을 뽐내거나 과시하지 않고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다만 상대의 말에 정정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상대가 무안하지 않게 정중한 태도로 말합니다. 내가 하려는 말이 침묵보다 아름다울 때만 입을 열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거나 남을 무안하게 만드는 말을 할 바에는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습니다. 또한 빛이 나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돈이나 재산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유달리 명품이나 거칠에 신경 쓰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치장된 겉모습이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지내다 보면 사람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빛이 나는 물건을 앞세워 지나치게 드러내고 과시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반면 굳이 무리해서 과시하지 않아도 빛이 나고 빛나 보이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을 드러내거나 과시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사람의 힘든 것을 도와주거나 좋은 일을 축복할 때 비용을 기꺼이 지불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원리를 알고 있고 거칠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남다른 품격이 느껴집니다. 네 번째, 차분합니다. 너무 빠르거나 느리지 않고 적절한 템포를 유지합니다.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면 항상 차분함을 유지하고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편안한 느낌을 받게 되고 온화한 이미지로 기억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무슨 일이 있어도 당황하거나 허둥대지 않고 어떤 주제로 대화를 주고받아도 흥분하지 않고 차분한 사람이 있습니다. 얕은 강물은 소리를 내며 흐르지만 깊은 물은 소리 없이 흐르듯이 차분한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에게도 편안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다섯 번째, 운동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사람의 고급스러움과 귀트에 큰 영향을 줍니다. 생기 있는 피부를 만드는 것에도 좋지만 건강 유지와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운동을 통한 크고 작은 성취감과 자신감은 눈빛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건강 상태나 컨디션, 그리고 스트레스 정도 등 많은 것이 표정이나 태도를 통해 드러나게 되고, 꾸준한 운동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정이나 눈빛,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고급스럽고 귀티가 난다는 것은 낮게 보면 생김새나 환경에 의한 것일 수 있지만 깊게 보면 사람이 풍기는 느낌이나 말투 또는 행동 그리고 태도 등이 결과적으로 사람의 전체적인 느낌을 좌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귀티도 만들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위 5가지 내용 잘 들으셨나요? 지금껏 한평생 살아오며 학생 때던 직장을 다닐 때던 끊임없이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노후를 잘 보내기 위한 공부까지 해야 하니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공부하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이제 진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에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늙은이들이 관대하고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배려 없이 고집만 센 어른들도 있고요. 평정심 없이 화만 잘 내는 어른들도 있고요. 감정 과잉 상태에서 목소리만 큰 노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사실은 새롭게 변화할 자신이 없어서 고집 부리는 겁니다. 자신이 틀린 것을 아는데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이고 논리로 당해낼 재간이 없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 노인이 되지 않기 위해선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학교를 가야 하지요. 어떤 학교일까요? 바로 나무학교입니다. 문정이 시인의 나무학교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이에 관한 한 나무에게 배우기로 한다. 해마다 어김없이 늘어가는 나이. 너무 쉬운 더하기는 그만두고 나무처럼 속에다 새기기로 했다. 늘 푸른 나무 사이를 걷다가 문득 가지 하나가 어깨를 건드릴 때, 가을이 슬쩍 노란 손을 얹어 놓을 때 사랑한다. 는 그의 목소리가 심장에 꽂힐 때, 오래된 사원 뒤뜰에서 웃어요 하며 숲을 배경으로 순간을 새기고 있을 때, 나무는 나이를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도 어른이며 아직 어려도 그대로 푸르른 희망. 나이에 관한 한 나무에게 배우기로 했다. 그냥 속에다 새기기로 했다. 무엇보다 내년에 더욱 울창해지기로 했다. 나무는 100년, 200년 나이를 먹어도 나이를 먹었다는 사실을 바깥으로 티내지 않습니다. 나이테, 나이를 안에다 새겨놓지요. 나이테는 매년 거듭 늘어납니다. 늙음이라고 하는 것은 젊음의 결여, 젊음의 부족, 젊음이 사라진 상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젊음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젊음의 나이테라는 이름으로요. 이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늙음의 반대말은 젊음이 아니라 젊음을 포용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 든 나무의 나무잎은 어떤가요? 아주 푸르고 울창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나이테처럼 젊음을 감싸 안고 내년은 더 푸르고 울창한 나뭇잎이 되도록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부를 멈춰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나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끝이 있지만 알매는 끝이 없다라는 장자의 말씀을 끝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